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장진사라는 지혜로운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습니다. 새 아들은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막내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를 빼고 형 셋은 아버지 장노인을 닮지 않고 하나같이 멍청했습니다. 또한 며느리 셋도 도토리 키재기로 그만했지요. 그러니 결혼한 아들 4외들이 모두 분가를 할 능력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장노인은 근심만 쌓여갔습니다. 내 이 늙은 몸뚱이로 평생을 살 수 없는 노릇인데 저 멍청한 녀석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옳단 말인가?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막내 아들을 영리한 여자와 결혼시켜 가업을 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인연 찾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장노인은 여기저기 막내 며느리감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대신 새 며느리들 중 그래도 누가 좀 더 영리한지 알아볼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루는 장노인이 새 며느리들을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너희들 친정에 간지 오래니 한번 다녀오도록 하거라. 내 오늘 보내주마.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무척 신이 났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얼마나 머물러도 되는지요? 큰 며느리 너는 3, 5일을 머물고 둘째는 7, 8일을 머물고 셋째는 15일 머물렀다 오너라. 대신 너희 3명은 떠나는 것도 함께 떠나고 돌아오는 것도 함께 돌아와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새 며느리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간 너희들은 항상 물건으로 나에게 효도를 하느라 했다. 하지만 늘 가져온 물건들이 내 성에 차지 않았었지. 이번에도 너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아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알려주도록 하마. 네, 아버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새 며느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심장 모양의 홍당무를 가져오고 둘째는 불을 쌓을 수 있는 종이를 가지고 오너라. 또 셋째는 다리 없는 자라를 구해오너라.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요구에 흔쾌히 대답한 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길을 나선 새 며느리는 얼마 뒤 헤어져야 할 길목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려 할 때가 되어서야 시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분부하신 걸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 한 명은 3, 5일을, 한 명은 7, 8일을, 그리고 또 한 명에겐 15일을 머물라고 하셨어. 그리고 함께 출발해서 한날 1시에 같이 돌아오라고 하셨고. 그런데 형님, 우리 셋이 머무는 날이 서로 다르지 않나요? 가는 건 쉽지만 돌아오는 건 암만 생각해도 어찌해야 할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게요. 함께 돌아오는 날짜를 어찌 맞춰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선물은 어떡한담? 하나는 심장 모양의 홍당무, 하나는 불을 쌀 수 있는 종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 없는 자라라고 하셨어. 처음 들었을 때는 평범한 물건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들 아니겠어? 맞아요. 모두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물건들이에요. 큰 며느리가 안달이나 말했습니다. 같이 갔다가 함께 돌아오지 않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시아버님께서 우리를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셨잖아. 대체 어찌하면 좋지? 우리 이제 어떡하죠? 둘째와 셋째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이런저런 방안을 생각해 보아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친정집에 빨리 가고 싶어 갈 길이 급했지만 셋은 결국 길 옆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 울수록 지금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고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딱하다는 생각에 목 놓아오는 그녀들의 울음소리는 산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산 아래 마을 입구에서 푸죽간이라는 오서방의 귀에까지 들려왔지요. 오서방은 딸 복희와 함께 초막을 지어놓고 매일 고기를 팔았는데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자 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 복희야. 누가 우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나. 복희가 산으로 가보니 새 여인이 얼싸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로 그렇게 구슬피 우세요? 새 며느리는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자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쳐다보았습니다. 서 있는 처녀를 본 그녀들은 울음을 멈추고 전후 사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복희는 그녀들의 말을 듣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아주머니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첫째 아주머니는 살 5일에 돌아오라고 한 건 3 곱하기 5니까 15예요. 그러니 15일 후에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둘째 아주머니는 7, 8일에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7에 8을 더하면 15니까 마찬가지로 15일 후에 돌아오시면 되고요. 셋째 아주머니는 15일 후에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같은 날 출발해서 같은 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복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선물 말씀인데요. 3가지 선물 중 우선 심장 모양의 홍당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에요. 홍당무와 계란 둘 다 끝부분의 모양이 좀 둥그스름하며 뾰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상상할 수 있는 계란은 종종 생명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당근색이나 계란 노른자의 색이 붉으스름하니 또한 붉은 심장과 들어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불을 쌀 수 있는 종이는 등불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리가 없는 자라는 두유에 소금을 넣으면 덩어리로 응고가 되어서 둥둥 떠다니는 자라 같아 이것을 두부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들 아니겠어요? 며느리 셋이 생각해보니 과연 그 답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벼워진 발걸음과 들뜬 마음으로 각자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셋은 친정집에 가서 딱 15일 지낸 뒤 함께 돌아와 시아버지를 뵙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장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들이 가져온 선물은 틀림없이 자기가 말한 대로 가져왔지만 그는 속으로 이 선물들을 며느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리는 절대로 없을 거라 단정했지요. 며느리들에게 누가 해답을 알려주었는지 캐묻자 새 며느리들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노인은 그 처녀를 만나봐야겠다며 한달음에 고기 파는 초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주인 오서방은 가게에 없고 딸 복희가 나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고기를 드릴까요? 껍질과 껍질끼리 붙어있는 부위, 껍질이 껍질을 때리는 부위, 순살코기의 뼈가 없는 부위, 그리고 비계의 껍질이 없는 부위를 주시오. 복희는 장노인의 말을 듣고 척척 고기를 썰더니 잠시 후 연잎에 싼 보퉁이 4개를 가지런히 장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장노인이 보퉁이를 펴보자 껍질과 껍질이 붙어있는 돼지 귀와 껍질이 껍질을 때리는 돼지꼬리 부위, 그리고 살코기만 있고 뼈는 없는 부위인 돼지간, 그리고 비계에 껍질이 없는 돼지 뱃살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복희는 장노인이 의도한 답을 모두 다 알아맞혔던 것입니다. 드디어 내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를 찾았구나. 장노인은 집으로 돌아온 후 곧장 푸죽간 오서방 집으로 매파를 보냈습니다. 오서방 또한 장노인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과 상의하여 혼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뒤 장노인은 상서로우며 기운이 좋은 날을 정해 자신의 넷째 아들과 복희를 혼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장노인은 영특한 며느리를 맞이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는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에게 집안을 전부 맡길 계획까지 세웠지요. 복희 역시 자신에게 과분하리만큼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시아버지를 존경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새 며느리들이 불만을 드러냈고 급기야는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험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편을 갈라놓으시네? 막내 동서만 좋아하고 우리는 본체만체 하시잖아. 장노인은 그녀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모두가 인정하고 감탄할 만한 일을 해야겠군. 그날 저녁 그는 며느리 4명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기력이 빠져 더 이상 우리 집 살림을 맡아 처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집 살림을 너희들 중에 누가 맡아서 해줘야겠다. 허나 우리 집은 식구도 많고 그에 따른 일거리도 많으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너희 중 누가 가장 똑똑한지 나는 잘 모르겠구나. 내 며느리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시험해보세요. 그래, 그거 좋다. 그럼 시험을 한번 해보자. 누가 가장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지 살펴서 그 사람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겠다. 이건 너희가 제안했으니 나를 절대 원망하지는 말아라. 집안일을 할 사람은 우선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에서 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 이제 시험 문제를 주겠다. 2가지 재료를 써서 요리 10가지를 만들어 오너라. 그리고 2가지 재료로 7가지 밥을 만들어 오너라. 이것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에게 이 집안 살림을 물려줄 것이다. 그는 먼저 첫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만들어 올 수 있겠느냐? 겨우 2가지 재료로 어떻게 10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속으로 생각하던 첫째 며느리는 잠시 궁리하다가 장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님, 장난치지 마세요. 누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시아버지는
둘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평상시에 쌀로 밥을 지을 때도 기껏해야 한두 재료를 더 넣었을 뿐인데 무슨 수로 7가지 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던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에게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죠? 누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넌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장노인은 또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두 형님이 모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만들 수 있겠어? 셋째 며느리는 멀뚱멀뚱 쳐다만 보았습니다. 장노인은 이 세 며느리가 만들어내지 못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마지막으로 넷째 며느리 복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 계란에 부추를 넣고 볶아 한 그릇을 뚝딱 만들고 녹두를 쌀 속에 넣어서 또 한 그릇을 뚝딱 만들어 장노인 앞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장노인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10가지 음식인데 어째서 겨우 한 가지뿐이냐? 그리고 7가지 밥을 만들어 보냈는데도 이것도 겨우 한 가지구나. 예, 아버님,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아버님이 분부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계란을 부추와 함께 요리한 것은 9에 하나를 더한 것이니 10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녹두와 쌀을 함께 요리한 것은 6에 하나를 더한 것이니 7가지가 됩니다. 옳거니? 중국에서는 부추를 가리키는 낱말 일부가 숫자 9의 발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추에 계란을 더하면 9 더하기 하나가 되어 10이 되었다는 뜻이고 또 녹두를 가리키는 낱말 일부가 숫자 6의 발음과 비슷하여 녹두에 쌀을 더하면 6 더하기 하나가 되어 7이 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노인은 그녀의 설명을 듣고 연신맞아 맞고 말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곶간 열쇠를 가져와 막내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내가 약속한 대로 막내 며느리에게 살림을 맡기겠다. 다른 며느리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조용했습니다. 복희가 집안 살림을 맡은 뒤 집안일은 제때에 제대로 처리가 잘 되어갔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모두 그녀의 손을 통했기 때문에 식구들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지요. 어느 봄날 한가한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장노인은 대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볕을 쬐던 중 문득 과거가 회상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해마다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어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 적도 많았지. 그에 비한다면 지금 이보다 더 편한 생활이 있을까? 빚을 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말을 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또 내 손으로 자식들을 이만큼 거두었으니 순간 현재의 자신이 너무 대견해 땅에 있던 진흙을 뭉쳐서는 대문에 커다랗게 글을 썼습니다.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을의 현령이 마침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집 대문에 쓰여진 큰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정말 간땡이도 크군 그래? 내가 통치하는 이 땅에 감히 이런 글을 써붙이다니? 혹시 현령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려 한 것은 아닐까? 날 무시하는구나. 네, 건방진 너를 내 발밑에서 빌도록 해주지.
현령이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즉시 가마를 멈춰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글을 쓴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관원들은 기세등등하게 집으로 쳐들어가 장노인을 붙잡아왔습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가진 놈인 줄 알았더니 늙은 영감탱이로구만. 너는 모든 일을 모두 너가 직접 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으니 대단한 능력이 있으렸다? 그럼 너는 나에게 그 재주를 보이거라. 내가 이르노니 다음 3가지 물건을 당장 구해오너라. 구해온다면 용서를 하겠지만 만약 구해오지 못할 시에는 관리를 욕보인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장노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분부를 거두어 주십시오. 잔말 말고 당장 구해올 3가지는 이것이다. 숫소가 낳은 송아지 1마리와 바다를 다 메울 수 있는 기름, 그리고 하늘을 다 가릴 수 있는 검은색 천을 가져오너라. 하나라도 모자랄 시에는 관아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갑작스레 곤란에 빠진 장노인은 크게 당황하며 겁이 났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하루 종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지요. 복희는 평상시와 다른 시아버지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허풍을 떨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너에게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도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 혹시 제가 묘안을 생각해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장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르기를 현령이 자신이 쓴 글을 보고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물건 3가지를 구해오라는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농사꾼이란 모름지기, 자신이 생산을 낸 것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하는 셈이지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 현령은 크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흘이 지나자 과연 현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소리쳤습니다. 장노인은 어디 있느냐? 복희가 앞으로 나아가 절을 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령 나리, 아버님은 지금 집에 안 계십니다. 현령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가 시킨 일이 있는데 해결도 안 하고 도망갔단 말이냐? 복희는 또렷이 쳐다보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러 가셨습니다. 현령은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세상 이치가 여자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거늘 어찌 남자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냐? 나으리께서도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어찌 새끼 낳는 숫소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까? 현령은 그녀의 말에 달리 대꾸할 방도가 없어 잠시 주춤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래도 아직 2가지 답이 남아있다. 2가지라니요? 바다를 다 메울 수 있는 기름을 구해오는 거 말이다. 네, 그거야 문제 없지요. 먼저 나으리께서 바닷물을 다 빼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기름을 붓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있는 물을 내가 무슨 수로 다 빼낸단 말이냐? 저 망망대의 바닷물을 다 빼지 못하면 기름을 어디에 채우라는 말씀인지요? 사또는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억지스러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만두어라.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하늘을 다 덮을 수 있는 검은 천을 구해오는 것 말이다. 나으리, 하늘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그 넓이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재어본 적이 없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시면서 어째서 저희더러 천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현령은 본인이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싱겁게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원래 장노인은 그 마을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그 집안의 명성을 모르는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라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재미있는 이 옛날 이야기는 외국의 농담 이야기였습니다.